기억하세요.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절대 깊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과연 오래갈 친구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성격 하시나요? 성격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성격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설리반은 이야기했는데요. 대인관계는 나이에 따라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대인관계가 안 되면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설리반은 부모 관계를 무시하진 않았지만 청소년 시기의 친구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 관계는 여러 내적 요인, 협동심, 경쟁심, 지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인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렇게 중요한 친구 관계를 그럼 어떻게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친구를 사귀는 것은 마치 공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놀이 어떻게 하시죠? 공놀이는 일단 혼자는 못하니까 같이 할 사람을 찾고 만나고 주고 받고 끝!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심플하게 정리한다면 찾고 만나고 주고 받고 끝! 지금 여러분 옆에 친구가 오래갈 친구, 진짜 친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주고 받기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끝! 진짜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준비된 친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준비된 친구를 찾아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딘가에 분명 우리와 맞는 친구가 있으니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를 잘 못 사귀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도 낮아지게 될 때가 있는데요. 내가 매력이 없나? 왜 친구가 없지?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된다면 사실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맞는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나요? 당연히 매력적인 친구와 사귀고 싶겠죠? 아닌데요 선생님, 저는 못생기고 좀 부족한 친구가 마음에 가던데요. 그거는 못생기고 부족한 게 여러분에게 매력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매력적인 친구와 사귀고 싶어하고 청소년 친구들은 외향적이고 조금 말 많은 친구들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먼저 지금 느껴지는 매력과 조건을 가지고 친구를 찾지 마시고 가능성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에게 맞는 한두 명의 괜찮은 사람이 분명히 찾아질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눈이 높아서 또는 친구의 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상하려는 친구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존감의 문제인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친구가 많은 거 혹시 아시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실제로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에게 준비된 그 친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뭔가 찾은 것 같다 하면 두 번째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채널을 열어두라는 말인데요. 만나지 않고는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눈에 많이 띄면 뜰수록 더 많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심리 효과인데요. 많이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부정적인 면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위기를 잘 못 맞춘다거나 냄새와 같은 이런 위생적인 문제는 오히려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시고 대상을 찾았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만나든 밥을 같이 먹던 동아리에서 만나든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이 눈에 띄도록 하시고 계속 함께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SNS도 건전하게 사용한다면 좋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건전하게. 쌤, 근데 만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물론 그 마음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담을 갖고 부담을 주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부담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가족도 서로에게 부담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건데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부담을 갖기 시작하고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불안보다 이런 부담을 갖는 게 차라리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부담 갖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용기를 내서 만남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팁이 있다면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SNS보다는 어떤 목적이 뚜렷한 공간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요. 학교, 학원, 동아리, 어떤 취미, 장소, 봉사기관, 교회와 같은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만나면 무엇 할 거냐? 주고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주는 것은 상호성의 법칙으로 무언가 받으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해야 된다는 심리를 갖게 되는데요. 자기를 좋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좋아해주고 선물을 준다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하면 그에 따른 반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츤데레도 엄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상호성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날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막상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뻘쭘해요. 주위에서 계속 어슬렁거리기도 좀 그렇고 말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기질적으로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닌데요. 팁을 드리자면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함께하는 그 순간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과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존재는 그 사람에게 충분합니다. 막 말 잘해야지, 잘 반응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거에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해서 놀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할 말이 없으면 맞는 질문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가져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뭐 했어? 오 재밌었겠다.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오늘 뭐해? 오 재밌겠는데 같이 할까? 이게 사실 관계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만능 질문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주었다면 마지막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친구인지 찐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부담 주면 날 떠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친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절대 깊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게 해서 마땅히 주게 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부담을 갖게 되고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진짜 친구가 되려면 사실 그 사람에게 부담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받고 내가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사람은 행동한 것과 마음이 부딪히면 굉장히 큰 불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줬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행동과 마음이 일치해야 사람의 마음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헌신, 그리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그것을 받아야만 더 깊은 관계, 더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진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찾고, 만나고, 주고, 받고 잘 모르겠으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총 10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명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3명은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3명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이유 없이 좋아해줄 그 3명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높이셔서 나머지 4명에게도 멋진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